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이민년 2022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울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옷차림이 변하고, 또 그 옷차림이 변하고 더워지고 추워지고를 반복하면서 생각조차도 변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내가 취미생활로 서핑해야지 하면 서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겨울에 스키 타야지 하면 스키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듯이 계절이 변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겪어요. 근데 그 겪음이 매년 이어지다 보니 익숙하죠. 자,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이제 개묘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해놓은 걸 보시면은 다 금과 수의 기운이죠, 여러분. 해서 전반적으로 금수, 즉 음의 세력으로서 쭉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음양의 레벨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사주를 배우시는 모든 분들이 첫 단락, 첫 페이지를 넘길 때 배우는 게 음과 양이죠, 여러분. 음은 수렴하고 양은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요 몇 년간을 보면 전부 다 수렴을 하는 계절로서 쭉 이어져 오죠. 그래서 참 우울감이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시기 중에 역병이라고 하는 불편함을 함께 겪었죠. 그거는 곧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도 타격이 올 수 있고, 또 심리적인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울감을 증폭시키는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 운과 함께 작용을 했다라고도 봅니다. 해서 우리가 오행 수준에서 본다면 금, 수렴하는 기운, 수, 응축하는 기운, 이런 금수 기운이 내 사주에 많거나 강해요. 혹은 우리가 십성의 단락에서 봤을 때 관성과 인성은 음적인 활동의 영역입니다. 보시면 식상 그리고 재성, 여기는 양적인 영역이죠,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내가 쓰고 그것의 결과치, 결과물, 그쵸? 근데 이쪽의 영역은 음의 영역이에요. 네. 관과 인의 영역이죠. 네. 해서 십성의 레벨로 봤을 때는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많거나 강하신 분들, 이러한 사주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체적으로 이 시기가 우울감이 많이 들고 또 어떤 내적인 힘듦으로 쉽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개묘년을 맞이하지 않았죠. 다음은 이제 갑진년이죠, 여러분. 이제 음적인 기운에서 조금씩 나가는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개묘년 한 해가 더 남았기에 이 영상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가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상담업이라는 게 보통 좋은 일로 오진 않아요. 사주세요. 나 너무 좋아, 요새. 어떡해?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손님이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잘 됐는데 이게 쭉 이어질까요? 요 정도. 혹은 풋풋한 커플이 와서 우리 둘 사이 어때요? 요런 거.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좋죠, 그럼. 근데 최근에는 그런 내담자님도 없고, 이 좋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와요. 물론 현실적인 일에 있어서도 불편한데 마음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이요. 예. 이런 분들이 오면 저는 어떻겠어요? 예. 저도 조금 다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많이 놀래요. 상담을 하면서. 두 번 상담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밤 11시 좀 넘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상담할래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오전에 하시는 건 어때요? 라고 하니까 지금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30분 정도를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 끝에는 제가 뭐 상담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이분이 상담받고 가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어요. 그분이 이걸 다 갖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죠, 목. 간목일관분인데 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잘 회복을 했고, 그런데 이 11시가 넘은 시간에 이때 마음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 너무 그때랑 비슷하대요, 마음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분들 혹은 이러한 운의 연속된 음의 기운으로서 내가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 지인의 아는 분이 19년도 2월인가 3월로 기억합니다. 300평 규모의 PC방을 차렸어요. 저도 가봤는데 300평이면 여러분 PC가 300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들어가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PC방이 이제 게임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고사양 PC를 다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한다는 건 이 지역에서 1등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땠죠, 여러분? 19년도 시작할 때죠. 이분도 금수가 강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도 무너졌죠. 굉장히 힘드셨겠죠. 그래도 현명하셨던 것은 병원을 내방해서 계속 약을 먹으면서 잘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네. 이때 이 PC방에서 배달을 엄청나게 했대요. 그럼에도 이거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나요? 네. 이 얘기는 여러분, 운에 있어서 내가 우울하고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러한 시국으로 인해서 내 현실적인 영역이 안 좋아져서 이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봤어요. 사주세요, 너도 우울증 같은 게 걸렸었니? 그랬더니 제가 중2 때, 이때 제 증상이 어땠냐면 심장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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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숨을 꼭 참아도 봤어요. 그러면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소리, 더 빨리 뛰거든요. 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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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장 소리 더하기 불면증, 이게 정신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요 90년대예요 90년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우울증, 우울감, 내가 뭔가 불안함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고쳐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완전히 극복했거든요. 언제 극복했냐면 군대에서 극복을 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군대는요, 첫 번째가 외부와 차단이 돼 있고요. 이 얘기는 즉 내가 있었던 어떤 불안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좀 어떤 가족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불편했는데 그게 완전 이제 차단이 됐잖아요. 두 번째는 규칙적이에요. 굉장히 칼같이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면 안 되죠. 두드려 맞잖아요. 저 때만 해도 이제 맞았으니까. 세 번째는 매 끼니를 먹습니다. 매 끼니를. 그리고 어떤 야식 이런 것도 간간히 먹죠. 그리고 또 활동을 엄청나게 해요. 군인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전경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또 운동도 해요. 여러분 잘 보면요, 얘네들은요 양적인 활동이에요. 네, 우리 그 라이브 하는데 중의학 하시는 분이 황제내경을 다 읽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의학서입니다. 네, 물론 뭐 음양오행 이런 걸 다 포함해요. 이 책에서 보면 이 양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저녁 9시에 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규칙적으로 생활하죠. 9시에 누워요. 네, 군대는. 식사 잘하죠. 매 그 시간에만 먹어요, 또 식사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또 활동하죠. 군 생활을 해도 근무라는 걸 서요. 근무수지. 안에 와서 또 뭐 정리하지. 또 누가 뭐 도와줘요. 그러면 또 우르르 가가지고 또 뭐 도와주지. 계속 활동이에요. 거기다 운동도 해요, 운동도. 할 거 없으니까. 심장이 뛰고 불면증이 있었던 과거. 이것은요, 여러분.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음적인 영역이 음적인 영역. 혹은 음적인 영역과 양적인 영역의 충돌. 이러한 경우에요. 우리가 사주적으로 보자면. 제가 제 군대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로는 이러한 계절과 또 어떠한 특별한 이슈 때문에 경기가 좀 힘들어서 그로 인해서 또 우울감에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에게는 이제 머지 않았다. 내년 개묘년 요 시기만 그간 버텨왔듯이 잘 이겨내면 된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몇 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잘 붙잡으셨어요. 잘 해내셨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사례를 들어서 이 양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주 상담 하시는데 우울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면 저 문을 나갈 때 그 뒷모습이 좀 씩씩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이 우울감 있는 분들이 상담하러 오기 위해서는요, 예약해야 되죠. 교통비 들죠. 그리고 이건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와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양적인 기운이에요. 이 우울감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선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그냥 전화해서 하고 가면 되지 이건데, 우울증 있는 사람들, 우울감이 큰 사람들은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것조차도. 근데 왔으면 나갈 때 좀 씩씩하게 나가야죠. 뭐라도 힌트라도 하나 얻고.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딱 사주 명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도 막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막. 네. 뭐 어떤 논문에 의하면은 최근 자료에 있어서 어떤 약이 좋고 막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저는 사주 상담사니까. 그럼에도 나가실 때 좀 씩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서 확장이 되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좀 우울감이 있고 좀 불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끝단에 대해서는 그래, 사주세요 제 말대로 좀 해봐야지 라는 생각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이래요, 여러분.
양적인 기운. 최근에 한 자료를 보니 우울증에서 극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완전히 끝났어, 치료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추스려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첫 번째가 관심이에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것을 배우는 거, 여기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뜨개질을 배우기 위해 어느 클래스에 갈 거예요. 거기서 배워요. 양적인 활동이 시작된 거죠. 질문도 해야 되고 습득도 해야 되고 내가 직접 손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관계냐면 뜨개질 클래스에 모인 사람들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과거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인지 뭐 조현병 환자인지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뜨개질이라고 하는 이 관심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이 관계의 라포 형성이 더 편하고 부담감이 없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우울증이 많이 극복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어떤 과거의 모습 혹은 실수했던 것, 이것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 과거라는 데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내담자분이 오셨는데 사실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한대요. 자기 아들한테도. 남편이 아주 오래전 과거에 외도를 했는데 그 고통과 아픔을 계속 갖고 가는 거래요. 당신께서도 어느 순간을 이걸 잊겠지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현듯 생각나고, 그러면 또다시 우울해지고 원망감이 든다고 해요. 결국 사람은 어떤 과거에 갇히는 순간 우울증과 우울감이 증폭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실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거를 가볍게 웃으면서 이불킥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라면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는요, 얘들은 다시 다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왔던 일이고 일어난 결과예요. 따라서 이거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고, 또 혹은 그 시기에 나의 실수가 되었던, 타인이 나에게 한 어떤 잘못이 되었던, 그것은 완벽한 용서나 완벽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집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어떤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혹은 내가 상처 혹은 실수를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디테일하게.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장기적인 목적 뭐예요, 우리가? 1월 달이야. 이제 나 살 빼야 돼. 우리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 빼야 돼라는 것은 사실 막연해요. 그 살 빼야 돼라는 대전제 아래 굉장히 디테일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야 돼라는. 그런데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디테일이 어려우면 안 돼요. 저도 상담할 때 많이 말씀드려요. 편의점 가서 먹고 싶은 거 하나만 고르라고, 하루에 하나씩. 그 활동부터 시작하라고요. 당연히 이 목표라는 거는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세세한 것들. 저는 그럼 이래요. 우울감이 너무 힘들어서 나 집에만 있어, 나가기 싫어 라고 하시면 내 목표는 우울감에서 극복하는 거야로 잡으시고 매일 현관문을 잡는 것부터 하세요.
다음엔 돌리시면 되고요. 다음에 열면 돼요. 다음에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나가야 내가 양적인 기운의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과 식사입니다. 운동은 참 쉽지는 않아요. 운동하라는 말씀을 저는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나 집에만 있어요. 커튼 쳐놓고 가끔 이렇게 이게 밖에 좀 내다보고 이런 분한테 갑자기 가서 오늘 줄넘기 5,000개씩 하세요. 오늘 PT 끊어서 빨리 웨이트 하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식사라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운동과 식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고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요도 있지만 얘들은요 호르몬의 작용을 크게 미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양질의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하면 이 호르몬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운동은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다면 편의점 걸어가서 좀 이렇게 뒤적뒤적 골라보고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고 식사만큼은 양질의 영양소가 있는 것들로 좀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네. 끝으로 다섯 번째는 감정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생명은, 우린 생명이죠. 인간은 물리적인 리미트가 있어요. 달리기 선수도요, 계속 못 달립니다. 체력이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고요. 감정 또한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에 거절을 못해서 리미트가 차는 거예요. 부하가 이제 리미트가 된 거예요. 끝까지 온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여러분, 결국 자동차가 퍼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도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울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싫어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감정적으로 야 내가 있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가 미안한데 지금 너의 좀 부정적인 얘기는 좀 듣기가 싫다, 나도 힘이 들더라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내가 어떠한 한계점에 있다라는 거, 그 또한도 음적인 거죠, 여러분. 받아들이고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울감이나 좀 마음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러한 기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정말 잘 붙잡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이 영상을 볼 정도면, 그래도 유튜브 툭툭툭 눌러서 볼 정도는 되잖아요, 여러분. 잘 버티셨고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개묘년 남아있어요, 우리. 개수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어요. 얘도 수기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주세요의 어떤 우울증의 고백과 같이 그걸 극복했었던, 저는 다행히 제가 원해서가 아니었죠. 군대 오라니까 갔으니까. 다행히 운이 좋게 극복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양적인 기운도 쓰셔야죠. 여기 보면요, 여러분,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들 중에 공통점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양적인 기운이잖아요. 네, 명상하세요. 네, 집에서 쉬세요. 가만히 있어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다 내가 움직이고 뭔가를 성취하는 그러한 양적인 기운들이라는 거죠. 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다 못해요. 저는 우울증이 지금 없지만 이거 다 하려면 저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만. 네, 가장 쉬운 거 요거 먼저요. 네, 밥 먹는 거. 네, 이거는 먹어야지 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2번 꼭 하세요. 여러분, 과거는 집착하지 마세요. 지난 일이에요. 우리가 막 집착한다고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세요. 그 또한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이렇게 양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천천히 한 발 한 발 여러분들은 양적인 기운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 그래야 우리 앞으로 오는 갑진년 이후로 양적인 기운이 올 때 쭉 뻗어나갈 수 있죠. 마치 언제 이 시기에 내가 우울감을 앓고 있었냐는 듯 우리 다시 우리를 활활 태워서 전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마음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요, 알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건. 자, 알고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작은 동기부여만 생겼다면요, 여러분, 식사하세요. 가능하면 장 보고 내가 요리해서 먹으면 더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주문하세요. 배달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아, 이게 이런 맛이고 이런 향이 있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민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개묘년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수가 들어와 있으니.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극복할 거죠, 여러분? 2022년 이민년 마지막 영상으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회복되어서 양적인 기운들을 많이 쓰시고 밖으로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해서 나의 존재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로 인해서 그 관계들이 또 사랑과 우정과 같은 길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개묘년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잘 붙잡으셨습니다. 개묘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전진하십시오. 23년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묘년에도 사주세요 채널에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전진하세요.